네, 안녕하세요. 경매기술 스터디를 맡게 된 월세부자입니다. 오늘 1강은요, 경매 이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경매 투자에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마인드 세팅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앞으로 이제 배워서 하시게 될 텐데, 두 가지 끝까지 지켜야 될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안전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수익성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. 안전성은 별게 아니라 이 보시면 이제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위험,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만 입찰을 하시면 되고 이 안전마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입찰가,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공격적인 입찰을 하지 않는 겁니다.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어, 꽤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. 이 경매 공매는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답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답이라는 거는 내가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내가 이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뭐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얼만큼 남길 수 있다거나 임대를 했을 때 임대 수익이 뭐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수익을 정해놓고 내 스스로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. 그 낙찰만 받으면 낙찰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이건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빌라인데 이런 빌라로 접근을 해서 내가 뭐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양적으로 개수를 늘려서 임대 수익 현금 흐름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상가 아파트 또는 뭐 다가구 주택 이런 좀 덩치가 큰 물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본을 좀 한 번에 많이 투입을 시켜서 신경을 덜 쓰면서 한 번에 뭐 시세 차익을 크게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큰 임대 수익을 누린다든지 이렇게 할 건지 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편인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자기의 어떤 자산 상황이라든지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서 음,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. 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한 두세 달 하다가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제 원인은 무엇보다 이 낙찰이 안 돼서입니다. 낙찰이 받기 어려우니까. 낙찰이 안 되니까 지치니까 그냥 빨리 포기를 하고 그만둬 버리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, 처음부터. 그래서 이 경매 투자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평생 한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언제 좋은 물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 기회를 내가 잡으려면은 계속해서 이 물건 검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는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. 경매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, 입찰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없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물건 검색을 생활화합니다. 생활화해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내 놀러 갔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지도를 켜서 경매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습관이 돼 있습니다. 평소 생활에.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
이 낙찰을 받는 정확한 데이터 값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건 정도는 여러분이 입찰을 하셔야 한 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지금 여기 써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에는 이 실수요자들까지 경매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만 더 일반 매매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낙찰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초보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폐차를 하다 보면 이제 무리한 입찰을 하게 됩니다. 입찰가를 공격적으로 높여가지고 수익이 막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안 하니만 못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어,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, 그 위기일 때, 뉴스에 막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고, 뭐 거래량이 절벽이고,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,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,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 있을 때, 그럴 때 경매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됩니다. 그럴 때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률도 낮아지고, 낙찰가도 낮아지고, 그래서 그런 때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경매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오해인 것 같고, 경매는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해서 이 하자 없는 물건에만 안전하게 입찰을 하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. 음. 어, 여러분들이 경매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음, 그 전에 좀 조언을 드리자면, 처음에는 일단 그 욕심 부리지 말고, 말씀드렸듯이 권리 분석이 쉽고, 안전한 물건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고, 뭐 금액은 이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폐찰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데, 이 폐찰 과정을 통해서, 무엇이 내가 잘못됐고, 내가 쓴 입찰가는 타당했는지, 그다음에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내가 뭐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복기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는다는 생각으로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낙찰을 받으실 겁니다.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경매도 절대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계속 폐찰이 된다고 해서 입찰가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경매도 결국엔 수익이 없게 되는 안 하니만 못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되겠다.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평일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혹시 뭐 휴가라든지 시간이 되면 입찰기일 날 이제 가까운 법원에 한번 현장에 가서 입찰 개시부터 폐찰할 때까지 그다음에 개찰이 끝날 때까지 한번 입찰기일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책 한 세네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. 그리고 입찰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이 책만 보고 뭐 강의만 듣고 공부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, 이런 오해들을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또 경매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, 일반적으로 경매를 한다고 하면, 그거 좀 망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경매로 집이 넘어간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버는 나쁜 방법 아닌가라고 좀 흔히들 오해를 하시는데,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장려업자들이 그
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장례 서비스라는 게 반드시 사회에 필요한 거고, 마찬가지로 경매도 이 자본주의 시장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. 만약에 경매가 없으면 이 은행이 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뭐 담보물을 그 설정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상환을 안 했을 때 이걸 경매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도 못하고 그다음에 채무자도 어쨌든지 이제 담보를 설정을 했었으니까 이제 돈으로 상환을 못하면 이제 그 담보물로라도 경매를 통해서 빚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이 경매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어, 뭐 윤활유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다.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론은 요 저기입니다. 네 가지입니다. 안전하게 해야 된다.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해야 됩니다. 뭐 빨리 했다고 해서 뭐 뒤늦게 했다고 해서 뭐 뒤처진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없고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오래 투자를 해야 된다. 경매 투자는 안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지속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 경매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니까 초보들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인데, 경매는 좀 성격이 꼼꼼해야 돼요. 그러니까 고수 같은 경우에는 입찰 기일까지 변동사항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. 뭐 등기부등본이 바뀌진 않았는지, 그다음에 배당을 추가로 요구한 사람이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입찰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. 근데 초보는 한 3, 4일 전에 권리문서 끝났어. 이제 입찰만 하면 돼. 하고, 입찰을 해버리는 그런, 게 대부분이고, 그다음에 이제 고수들은 그 법원에서 공시한 매각물건 명세서에 점유자는 누구고 전입일이 어떻게 돼 있고 다 명시가 돼 있지만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뭐 우편물까지도 심지어 확인을 해봅니다. 그래서 거기 이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에 이름이 실제 점유자와 동일한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재확인한다든지 이런 좀 꼼꼼함을 가지고 해야 경매에서 좀 실수를 없앨 수 있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래서 경매는 조금 꼼꼼해야 된다. 내가 만약에 좀 덜렁대는 성격이면은 그거를 경매 투자를 할 때만큼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경매 투자를 좀 지속하기 쉽게끔 하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월세가 한 30만 원이 나오는 뭐 빌라를 내가 한 세 채만 받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한 달에 현금 흐름이 한 100만 원 정도만 생기면 좋을 것 같다. 뭐 이런 목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직장 때문에 바빠서 매주에 법원에 가긴 어렵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의 입찰을 해보겠다. 이런 좀 계획을 세워야 내가 경매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. 이 경매도 일반 매매처럼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낙찰받고 명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물건을 임대든 매매든 처리를 할 때 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. 그래서 경매는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. 물건을 처리하는 순간까지
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이해를 하시고 항상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투자가 조금 수월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어,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 사항만 더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경매 투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게 빌라거든요. 빌라. 물론 이제 아파트도 많이 보시고 뭐 상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빌라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권리 분석도 깨끗해야겠지만 이 지하층 그다음에 탑층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음. 이거는 이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스터디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소형 아파트 이제 물건이 저렴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대형 평수가 아니라 20평 미만 그 소형 평수에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은 없지만 음,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탄탄한 곳, 그러니까 뭐 국립 거점대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탄탄한 직장이 있다든지 그런 좀 수요층이 확실한 지역에 아파트를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. 이 일반 물건에 운이 좋게 낙찰을 받아서 한번 수익을 내고 그 경험이 이제 확신이 돼서 이 경매 투자를 지속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고 이 특수 물건,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이제 관심이 생기고 어느 순간 거기 손을 대고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한 번의 실수로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이제 경매의 속성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음, 특수 물건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늘 첫 시간은 간단하게 좀 이제 경매에 대한 어,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히 가졌던 뭐 생각, 느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드렸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핵심 원칙, 그다음에 소소한 팁들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권리 분석부터 이제 명도, 그 중간에 이제 물건 가치 선정, 뭐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강의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만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